빵이랑 디저트를 한 달 동안 억지로 끊으면서 5kg를 뺀 5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계속 날씬하게 잘 지냈을까요? 빵이랑 디저트를 계속 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을 빼는 도중에 이미 입이 다시 터져가지고 2주 만에 10kg가 다시 찌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음식을 끊어보려다가 입이 터져본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린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현대의학은 당 중독이나 탄수화물 중독이 술이나 담배,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 식욕이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파민이 막 터지죠. 이게 바로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을 했을 때랑 비슷한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했던 정도로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 먹던 거를 다 끊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늘고 오히려 그 음식 생각만 나서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결국 며칠 뒤에 식욕은 폭발하게 되고 자괴감에 또 빠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50대 여성이라면 이 조절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는 떨어지고요. 여성 호르몬은 고갈되고 식욕과 혈당 호르몬들이 막 널뛰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고요. 그런데 이때 자기 몸을 돌볼 여유가 있으실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 바쁘죠. 식사 못했으니까 라떼 하나 사서 출근을 합니다. 달달하게 시럽 좀 넣어줘야지 힘이 나니까 시럽 좀 더 넣어주고요. 일하다가 당 떨어지니까 작은 쿠키 하나씩 챙겨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돼서 식사를 하고 나면 믹스커피를 또 한 잔을 타서 드시게 되죠. 오후에 힘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4시쯤 되면 당이 떨어졌는데 누가 또 고맙게 떡을 하나를 주네요. 먹고 또 반짝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배도 안 고픈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허기가 져요. 그래서 가족들과 한상을 차리거나 혹은 배달을 시켜서 잔뜩 먹고 과자도 한 봉지 까서 먹고 텁텁하니까 과일을 한 접시 깎아서 또 먹게 됩니다. 이렇게 잔뜩 먹었으니까 또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잠들려고 하는데 잠깐 자다가 또 잠이 깨버립니다. 왜냐면 속이 더부룩하고 막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잠이 또 안 오네요. 뒤척뒤척 하다가 잠에서 깨고 또 간신히 잠들었는데 소변 마려워서 잠에서 깨고 그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룻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또 그럼 이 피곤한 상태에서 가족들 챙기고 출근하고 또 카페인이랑 당에 의지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다 살 빼라는 얘기만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위험하니까요. 식욕 억제가 그렇게 편하게 됐으면 내가 살을 빼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50대 여성들이 유독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들도 같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게 높고 떨어지는 게 높으면 이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서 오히려 계속 낮은 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맛있는 지방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음식 먹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약할 때처럼 도파민이 콸콸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쌓인 만성 스트레스가 또 겹치게 되죠. 그럼 몇 시간만 이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술과 담배 중독과 유사한 초조, 불안, 짜증,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50대 여성분들이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결핍을 채우려는 뇌의 자극, 즉 가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배고픔이 왔을 때 참는 게 아니에요. 미리 대비해서 호르몬, 스트레스, 대사를 안정시켜두면 그 배고픔이 훨씬 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식욕억제법 1번. 영양소를 골고루 배치하시면 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같은 다량 영양소, 그러니까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 다량 영양소가 있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겨보세요. 먼저 다량 영양소인데요. 밥보다 단백질 반찬에 젓가락을 먼저 가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나 밖에서 외식할 때 밥이나 식전빵 같은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지 마시고요.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주세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기,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이 포만감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포만감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밥을 마지막에 먹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이 순서만 지켜도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 유명한데, 그 위고비, 마운자로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식욕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50대가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게 되는데요. 밥 먹고 나면 잘 졸리시죠? 그리고 잠시 지나면 또 허기가 지시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완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후에 덜 졸리고 두세 시간 후에도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미량 영양소인데요. 이 미량 영양소는 이 나이살과 숨겨진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쯤 되면서 예전보다 더 허기가 쉽게 지고 기운도 없으신 걸 많이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럴 때 보통 당이 떨어졌다고 느끼시고 자꾸 떡이나 빵 같은 거를 주워 먹고 하면서 그 당을 채우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한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세포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품들이 좀 필요한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부품이 됩니다. 우리 부품이 없으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세포들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대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이 칼로리가 들어와도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로만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세포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세포가 에너지를 전달받지 못하니까 뇌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뇌는 착각을 해서 이거를 배고픔이라고 계속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원물 형태 그대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숨겨진 배고픔이 잘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뒤에서 나오는 식이섬유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과일은 당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한 끼당 100g 이하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리라면 10알, 블루베리라면 20알, 키위면 반알, 사과는 3분의 1개, 복숭아도 반개, 오렌지도 반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체리 10알, 점심에는 오렌지 반개, 저녁에는 복숭아 반개, 이렇게 드시면 딱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방금 말씀드린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토마토, 브로콜리, 푸른잎 채소 같은 샐러드, 그리고 버섯, 견과류, 현미밥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끈한 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관을 쫙 덮어줘서 끈끈하게 만들어가지고 혈당이 잘 흡수되지 않게 하기도 하고,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속도를 천천히 되게 만듭니다. 천천히 소화가 되다 보니까 포만감도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먹고 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뒤에 포만감을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럼 아침에 체리 10알을 먹으면 오후 4, 5시에 허기를 막아주고, 점심에 오렌지 반개를 먹으면 저녁 9시, 10시에 오는 허기를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화가 정말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위장벽을 자극을 하게 돼요. 위장벽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뱃속이 꽉 찼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를 만들고요. 그래서 퇴근하고서 식사 준비하시면서 브로콜리 한 알씩을 주워 먹으면서 준비를 하시면 식욕이 터지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식 가시면서 토마토를 한 알씩 챙겨가지고 드셔보세요. 훨씬 식욕이 억제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식욕억제법 2번,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인지하자. 우리가 가족도 챙기고 업무도 챙기고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까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먹었는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은 뇌가 내가 뭘 먹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뭘 먹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걸 찾게 되게 되는 거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내가 뭘 먹었는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은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면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 와서 식사할 때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사가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음식을 먹은지 안다고요? 모릅니다.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식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정말 흡입하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데 우리가 포만감 호르몬이 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15분에서 20분 동안 흡입을 하게 되면 원래 필요로 하는 양보다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 먹고 나서 일어났는데 배가 터질 것 같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먹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한두 시간 뒤에 또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뇌는 먹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 집어들고 향을 맡고 씹고 맛을 느끼고 삼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만큼은 전자기기들, TV들 다 치우시고 식사에 딱 집중을 하시고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드시면 오후라든지 저녁 늦게 허기가 드는 일들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식단 일기를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생각해보는 그 시간에 뇌가 아까 내가 뭘 먹었는지를 인지를 하게 돼요. 좀 답답하죠? 그런데 식단 일기는 좀 불편하니까요. 요즘에는 식단 어플들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먹는 걸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어플에 올려보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식사를 했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되면서 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먹는구나 혹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그거를 딱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오늘 많은 식사를 했으니까 충분히 먹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돼서 배고픔도 조절이 잘 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 뇌가 조금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 뇌는 갈증이랑 배고픔을 좀 헷갈려 합니다. 또 갈증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랑 좀 헷갈려 해요. 제가 저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뭔가 음식이 땡기면 물 한 잔 먹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혹은 아이스크림이 땡기면 물 한 잔 먹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갈증이 해소되면서 그대로 식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실제로 생각해 보기에는 식욕이 있었다는 것 자체까지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수분 섭취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비슷한 거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가짜 배고픔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도파민 때문에 자꾸 뭔가를 먹기를 원하는데 10분 뒤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밀어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 뇌가 답답한 게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좀 전에 먹고 싶었던 거를 좀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10분 있다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서 잠시 밀어둬 보세요. 진짜로 까먹게 될 테니까. 자, 식욕억제법 3번 갱년기 불면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10대 여성들이 살이 찌고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 수면 부족이 부르는 호르몬의 대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쪽 호르몬을 잘 조절해야지 식욕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갱년기 되면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열이 오르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해서 혹은 뭐 그냥 잠이 안 오기도 해서 잠을 계속 설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날 우리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뚝 떨어지게 되고 배고픔을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아주 솟구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날 하루 종일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잠 못 잔 날에 허기가 진다는 느낌 받으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나이살 그러니까 복부 비만의 관계인데 직장이랑 가정에서 신경 쓸 게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그런 거를 전부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티솔은 밥도 안 먹었는데 혈당을 높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가 되면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잡아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뭐로 저장한다고요?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아니 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꾼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 인체는 굶는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방이 원래는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꺼내 쓰기에 되게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잔뜩 저장해 놨다가 굶을 때 꺼내 쓰려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우리가 굶을 때가 잘 없다 보니까 그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로 살이 찐다? 맞습니다. 어디로 찐다? 뱃살로 찐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어도 살이 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면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포가 이 당을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세포가 아까 미네랄이랑 비타민을 부품으로 사용을 해서 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입니다. 근데 이 당이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되는데 그 주유구가 닫혀 있어서 기름을 넣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 지금 세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밥 좀 달라고 계속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럼 뇌는 이게 배가 고픈 거구나 하고서 빨리 밥을 먹으라고, 빨리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빵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식욕은 또 대폭발하게 되는 거죠. 식욕 폭발할 만한 이유가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에너지로 간다? 안 갑니다. 어디로 간다? 살로 갑니다. 근데 이게 살로만 갈까요? 살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당이 쌓이고 지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머리에서 터지면 뇌혈관 질환, 심장에서 터지면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스트레스 낮추고 잠을 잘 자는 게 식욕을 낮추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근 후에 한 20-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고 뜨거운 샤워를 해주시는 게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잘 떨어지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주유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면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운동을 해보세요. 그날 밤에 굉장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샤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풀리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체온이 높았다가 떨어지면서 몸이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뜨거운 샤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꼭 저녁 드시고 나서 한 20-30분 정도 운동하시고 나중에 뜨거운 샤워하고 나서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식욕억제법 네 번째, 시간 영양학.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쁜 50대일수록 식사 시간의 규칙성이랑 공복 시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갱년기 호르몬을 안정시켜서 식욕도 억제를 하게 되거든요. 시간 영양학에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해가 지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낮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그나마 대사가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몸을 막 움직이고 있기도 하지만 몸의 호르몬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녁 7시 이후에는 대사 효율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대사가 안 되는 상태는 뭐라고 했죠?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먹어도 세포로 전달이 안 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거나 야식을 먹게 되면 고스란히 그게 뱃살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퇴근 직후나 저녁 7시 반 이전에 다 끝마쳐 주시는 게 좋은데요. 10시에도 배고픈데 그럼 그냥 참으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전날 운동하고 잘 자고 하루 종일 식이섬유, 단백질,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이때 배가 별로 안 고플 거예요. 저녁 식사 때 토마토랑 브로콜리로 허기짐을 미리 채워두시고 천천히 식사를 즐기세요. 어느새 배도 부를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뜨거운 차 한 잔 하시면서 뭘 먹을지 잠시 미뤄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영양학에서 또 중요한 게 공복 시간 확보입니다. 간헐적 단식 아시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살 빠지는 모드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살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살 빠지는 모드로 전환이 잘 되게 되면 혈당이 날뛰는 증상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갱년기 오면서 왠지 짜증도 늘고 배고픔도 같이 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혈당이 날뛰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혈당 떨어지면 짜증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그 짜증과 배고픔이 결합된 형태가 잘 억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 혈당이 안정되고 짜증과 배고픔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해볼 게 정말 많죠?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때는 채소와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TV 보거나 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해보십시오.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사진 찍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야식 땡길 때는 뜨거운 차 한잔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20-30분 정도 식후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 하나 해주시고 자기 전에 뜨거운 샤워 해주시면은 잠을 푹 주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배가 안 고파도 체리 열알로 수용성 식이섬유 채워주시고 두유로 단백질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점심까지 물 잘 마시면서 수분 공급해서 공복 오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고 점심도 채소랑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으면서 잘 챙겨주시고 싸갖고 온 오렌지 반 개 먹고 나머지 반 개는 옆에 분한테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이따가 배 안 고플 거야 하고서 같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쭉 하시면 오후에도 의외로 배가 안 고파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퇴근 후에도 뭔가 괜찮고 자기 전에도 야식이 이전만큼 땡기지는 않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텐데 여기서 만만한 것부터 한 2-3개 정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식단만 찍어보기도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오늘 뭐 먹었는지 한번 훑어보면서 뇌에 인지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매 끼니에 과일 조금이랑 단백질 먹는 걸 습관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호르몬도 안정화가 되고 뇌도 안정화가 돼서
갑작스럽게 식욕이 당겨서 폭식하거나 후회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훨씬 건강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살 빼는 것도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기분 상태도 점점 나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라 이게 되네 싶으면서 도파민이 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다음 것도 해보고 점점 잘하게 되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된다? 그럼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